오 박사님하고 마찬가지로 고분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리치면 폴리머전지를 개발하게 돼서 오늘 여기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이제 유심 이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리치면 폴리머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치면 폴리머전지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또 전 기업체니까 LG에서는 어떤 폴리머전지를 개발해갖고 상용화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폴리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셨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리치면 폴리머 전지나 리치면 전지에 있어서 고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호가 있는지를 한번 그 부분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치면 전지 앞에 그 퓨어셀은 상당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리치면 전지하고 리치면 폴리머 전지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전지죠. 실제로 리치면 전지가 일본에서 개발된 이후에 지금 현재 일본에서 거의 85%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국하고 중국이 나머지 15%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1등이고 LC도 거의 1등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배터리도 한국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야입니다. 리치면 전지의 이제 케미스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앞에 퓨어셀과 마찬가지로 응급이 안기고 있고 또 이제 앞에 불막이 있죠. 퓨어셀은 바깥에서 연료 공급되는데 전지는 모든 연료가 그 안에 이제 내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양극재로 쓰는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리튬이온 소스가 있죠. 리튬 코발트옥사이드, 리튬 니켈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여기는 리튬이온들이 이제 충전 방전하면 응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가역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클링이 되는 그런 전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리치면 폴리머 전지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이상한 넘버들이 붙어있는 게 사이즈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숫자 38 이러면 이제 두께가 3.8mm 뜻이고 뒤에는 이제 35 곱하기 62 여기서 또 35부터 62 이런 사이즈인데 이런 두 가지 사이즈가 셀러폰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조그만 종점 많은 사이즈는 이제 블루투스라고 해서 블루투스 헤드셋이 있죠. 핸드폰하고 연결을 이제 줄로 하지 않고 무선 통신하겠다 그런 사이즈죠. 이게 이제 실제로 폴리머 전지가 이제 보호로 붙어서 파워팩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 쓰시는 셀러폰에 실제로 쓰이는 모양이고 좀 더 크게 하면은 이제 이건 노트북용이죠. 노트북용으로 볼티지를 노트북용은 볼티지 12V가 되게 되니까 3개 정도를 직렬 연결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스마트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온갖 그 볼티지 컨트롤이라든지 차지 컨트롤, 그 다음에 퓨얼 게이지, 노트북이 얼마나 더 쓸 수 있고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를 계산을 하는 컨트롤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치면 폴리머 전지가 앞에서는 굉장히 소형했는데 지금 이제 요거를 중형 혹은 대형으로 라지 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에즈워기서 하고 있고 다른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공청소기라든지 노트북 이런 데는 한 50W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자동차하고 들어가면은 킬로와트가 아니고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리튬이온 폴리머 전지 기술이 어떻게 변했고 뭘 하고 있는지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회사에서 전지를 개발할 때는 당시 시장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이제 고객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그 폰을 만드는 업체가 이제 고객이고 삼성전자, LG전자 입장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LG텔레콤 이런 데 고객이 되겠죠. 그 텔레콤 회사의 이제 고객은 여러분들 되겠고 그쪽에서 이제 그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전지가 어떻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이제 결국은 수렴이 돼서 전지를 개발한 저희들한테까지 오게 되는데 주로 듣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이제 하이에너지 센시티라고 해갖고 가능한 작은 사이즈에 많은 용량. 결국 이거는 이제 스톱 타임하고 스탠바이 타임. 이거 얼마나 충전을 안 하고 오래 놔둘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통화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뭐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엔드 테스트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클레임이 걸려서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그 리튬 이온 전지건 폴리머 전지건 간에 전에 이렇게 누락이 돼서 냄새 난다든지 뭐 흘렀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액체 전해를 쓰는 리튬 전지에서 리튬 폴리머 전지로 진화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겠죠. 리튬 폴리머 전지에서는 전액 자체가 이제 주액이죠. 주액이기 때문에 사실 뭐 찢어지거나 그러더라도 전액이 막 줄줄 흐르는 건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배터리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거론된 부분이 없는데 현재 그 리튬이온 전지, 폴리머 전지도 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무섭게 대시를 하고 있죠. 중국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지들 중에는 가끔씩 그 사용 중에 반화되는 그런 셀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서 모토로라든지 이런 데서 쓰이다가 리콜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일본의 그 마스시타에서 만든 원통형 전지, 노트북에 쓴 전지가 텔레컴퓨터에 들어가서 과열돼서 열이 발생해갖고 그 전량 그 배터리가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대리 팔았던 노트북 컴퓨터 자체에 받은 데미지도 다 부러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마스시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배터리 사업이 흔들리고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세이프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개선해달라는 질문들이 셋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파워 케이퍼빌리티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헤드셋들은 이제 전류를 많이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거의 모든 교신이라든지 통신이 펄스 파워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이제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계속 전류가 높은 전류가 있는 게 아니고 펄스로 치웠다가 쉬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펄스가 굉장히 큰 펄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배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핸드폰 보다 보면은 분명히 볼티지 인디케이터는 상당히 중간 정도 이상 되는데도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려고 하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런 하이파워 케이퍼빌리티가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죠. 이건 밑에 거는 이제 전지 자체도 굉장히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하고 지금 앞에 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또 저희 또 한 번 듣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지가 만 10도에서 한 40도 정도에서 이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알래스카 같은 데서는 만 20도, 만 30도까지 해달라. 그다음에 뭐 아리조나 사막에서는 90도, 그다음에 여름에 자동차에다가 붓고 내리면은 이제 심지어 9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터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챌린징한 요구 조건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전지 속에 있는 폴리머들이 어떤 기능을 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지 껍질을 보셨는데, 전지 소개를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세퍼레이터를 이렇게 쭉 스튜브로 자른 다음에 뚝뚝뚝뚝 말이죠. 말아서 이제 저희들 뭐 와운드 구조, 많은 구조라든지 젤리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통상적인 구조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전지라는 게 충전 방전됨에 따라서 굉장히 구조 자체하고 디멘션 자체가 다이나믹하죠. 전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합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받게 되면 이제 구부러지게 되는 수가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 팩에서 이제 폰에 껴있는 팩이 이제 우러들어서 튀어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시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뚫지 마지 말고 은근히 아니고 이제 하나씩 잘라가지고 쭉 스택을 하자,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배터리가 작동 잘하면 이제 스태프레이션이 필요하죠. 음극 양극 세퍼레이터가 적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가해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굉장히 루즈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지의 사용 온도가 60도라든지 80도, 90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상대방이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게 되어 있고, 또
또 한 가지는 이제, 배터리 떨어뜨린다든지 이제, 배터리 쭈그렸을 경우에 이쪽, 이 엣지가 서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닿게 되면 시오탄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열이 된다든지, 심한 경우는 이제, 불을 붙게 되는 그런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경쟁사들이 쓰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탈피해서, 이제 에즈워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는데, 중에 하나는 구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앞에 있었던 이제 와운드 구조하고 스태킹 구조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장점만 딴 방법인데 이렇게 쭉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풀셀이라고 부르죠. 이거 하나 자체가 이제 배터리인데 이걸 쫙 쌓아서 말아갖고 만든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구조 자체가 굉장히 하나로 이제 스테이블한 구조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성능이 좋고 셀이 이제 붙인다든지 붙은다든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도 폴리머 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뭐가 폴리머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이크로그래프 이게 뭐냐면 폴리올레틴 베이스 멤브레인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폴리올레틴은 자주 찢어갖고 포스 수축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숭숭 뚫렸죠. 여기 일반적으로 배터리에 쓰는 세퍼레이터입니다. 여기에 저희 이제 젤링 폴리머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젤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전액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요 레이어가 전액을 왕창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젤이기 때문에 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코팅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던 저희들 개발했던 이제 유층 폴리머 전지의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데이터 자체로는 아마 관심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경쟁사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 용량이라든지 사이클 라이프라든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셀이 부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충전하는 그래프인데 왜 보여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쓰고 있는 전지는 4볼트이죠. 지금 전압인데 완전히 감전하면은 한 3볼트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3볼트 정도 떨어지는 셀을 충전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시간이고 충전기에 꼽아서 이제 충전 시작하면은 전압이 급격하게 뛰어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4.2까지 딱 되고 그다음에 이제 4.2볼트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0분 내지 120분, 1시간 반 내지 2시간 내에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전기에 이제 꼽아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그걸 계속 써서 핸드폰이 끊어질 때까지 쓰는 것이 이제 원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는 타겟은 이제 400사이클 정도입니다. 만약에 매일 한 번씩 충전하고 매일 완전히 다 쓴다 그러면은 뭐 거의 400일 정도 있죠. 근데 요새 전지들은 다 좋아져서 또 핸드셋 자체 좋아져서 한 3일에 한 번 충전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한 3년에서 4년 정도 배터리 자체로 그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앞에 개발한 셀을 보시면 이제 LG화학은 뭐 이렇게 잘 되고 있고 경쟁사 제가 어디하고는 쓰지 않았는데 뭐 일본 그다음에 또 국내 또 중국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라는 게 상당히 다이나믹해서 계속 쓰고 있으면 이제 배터리 두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셀을 보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400사이클 이상 됐을 때까지 초기 두께에서 마지막 두께까지 특별하게 이제 변한 게 없죠. 사이클 성능에 따라서 괜찮은데 그건 이제 제가 가장 나쁜 케이스 경쟁사 가장 나쁜 케이스만 들고 왔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약 4mm 정도 두께 처음에였는데 쓰다 보니까는 굉장히 두께가 거의 5mm까지 증가하는 그리고 심지어 사이클 라이프도 처음에 용량보다 뭐 한 200 정도 되니까 300 정도 되니까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전지들도 사실
핸드폰에 쓰이고 있는 게 아주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전지는 잘 안 가고 또 어떤 거 잘 가고 메이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 두께가 왜 증가하나요? 잠깐만. 예,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라는 에너지 빌도 비교한 건데, 소니, 지금 일병한테 이제 4년 소니, 도시바 이런 데죠. 이제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쇠 두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장 낮은 숫자 가장 좋은 건데, 동호회 도수, 60도시, 90도시 도수 가장 좋은 게 이제 LG 화학하고 소니, 도시바 형태가 가장 좋고, 나머지는 좀 문제가 있다. 앞에서 이제 저어동의 예를 들었었는데, 폴리머 전지가 이제, 한 가지 취약점이 있다면, 마이너스 10도씨나 마이너스 20도씨에서, 요 HB는 이제 아사히 도시바라고 해서 이제 합병 조인트 벤처인데, 도시바가 지금, 이 회사죠. 도시바하고, GS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요 두 전지는, 같은 모양이지만 액체 전해질을 쓴답니다. 요 두 가지, 소니하고 LG는 폴리머 전지고,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자체의 이온 정도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R&D에 타겟이 되겠죠. 질문을 하셔서 이제 바로 건넸던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배터리 두께고, 이쪽은 충방전지 볼티지입니다. 이거는 시간인데, 그 전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쭉 충전되고, 또 방전되고, 충전되고 방전되는 따라서 보시면은 두께가 한 3.5 정도에서 올라가죠. 3.6 이상으로 올라갔다, 줄었다, 올라갔다, 줄었다, 올라갔다, 줄었다 하면서 이제 이 두께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맨 앞에 리튬 이온이 이제 양극 재료가 이제 지금 코발트 옥사이드인데, 그 코발트에서 그라파이트로 이제 리튬 들어가게 되면 리튬이 인터컬레이션이 된 흑연이 이제 부피가 한 5% 정도 팽창합니다. 또 리튬이 빠진 코발트 옥사이드는 또 반대로 또 거기도 볼륨이 한 5%까지 안 되지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측정된 데이터를 이제 사이클 라이프에 대해서 쭉 그려보면, 요거는 이제 방전된 상태 배터리 두께고, 요거는 충전된 상태 두께인데, 충전 두께가 쭉 늘어나면서, 100사이클까지는 쭉 늘어났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스테이블라이즈가 나왔죠. 200사이클, 300사이클까지 안정돼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지 예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나쁜 예는 지금 늘어나게 되죠. 이것도 이제 데이터 자체로는 절대적인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폴리머 전지고, 까만 게 LG가 없고 이건 경쟁사. 용량이라는 게 충전했다, 방전했다, 이거죠. 충전했다, 방전했을 때 가장 두께 증가가 적고, 다른 회사 업체들의 이제 심지어 폴리머 전지는 아까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리면 이제 파우치를 이제 쓰고 있는데, 파우치가 이제 알루미늄 파우치인데, 리튬이온 전지 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스틸 캔이나 알루미늄 캔을 쓰고 있죠. 메탈 캔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들어갔다 줄었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안에서 볼륨 체인지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빨리 했네요. 앞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리튬 폴리머 전지는 지금 굉장히 물론 리튬 이온 각형 전지보다는 아직 마켓 시가 작지만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전지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R&D를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애주화학에서는 특별한 애주화학의 고유한 기술 개발을 했는데, 고유한 개발 기술이라는 것에 이제 두 가지적인 제어링 폴리머 멤브레인하고 특별한 구조를 썼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그 성능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결론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리튬 폴리머 전지에 있어서 폴리머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타디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타겟이 뭐냐면은 계속 전지 용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전지 용량이라는 게 매년 한 5% 정도 계속 늘어나는데 경쟁사보다 앞서거나 용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용량이 늘어나면 사이클 라이프는 이제 오히려 반비를 해서 더 떨어지게 되는데 용량도 올리고 사이클 라이프를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세이프티는 어떻게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값이 비싸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암만 좋은 전지가 있고 뭐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면 그 사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계속 값이 떨어지죠. LCD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코스트 저감할 수 있느냐, 얼마나 코스트 저감할 수 있는 재료가 있고 기술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축법을 곤두세우고 찾고 있죠. 일단 폴리머 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보시는 부분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바이더하고 이제 전극 재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전극 재료는 연극 재료는 흑연이고 양극 재료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노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극 재료는 전통적으로 재료를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럼 폴리머 재료가 전극의 액티브 머티리얼을 쓸 수는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재충전 전지가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또 군인들이 또 입고 다니기도 되고 또 무게가 좀 가벼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탈릭 재료보다는 폴리머 재료가 가벼운 게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폴리머 재료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이해로서 우리는 컨덕팅 폴리머에 대한 연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컨덕팅 폴리머가 과연 리튬이온을 주고받고 있느냐, 리덕스 기능이 있겠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전극 재료들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전극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흑연 파티클인데요. 이쪽에 흑연 파티클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흑연 아이콘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전극을 이렇게 SEM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이에 이 바인더가 파티클을 잡고 있죠. 그래서 어디전 쪽은 아마 보험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파티클들을 커런트 프로젝터가 이제 포일인데 카퍼볼이나 아니면 포일 쓰는데 이 포일이 얼마나 잘 붙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좋은 자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커런트 프로젝터 포일의 어디전도 중요하지만 파티클 사이에 어디전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PVDF나 SBR하고 이제 CNC 이런 것도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이 베스트 초이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테프론 계통에 또 혹은 폴리올레킨 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결국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인더를 많이 넣으면은 좋은 정보 만들 수 있습니다만은 바인더 많이 넣으면은 바인더 볼륨이 커지니까 그만큼 속에 있는 액티브 가스의 볼륨이 작아지죠. 그렇게 되면 전지 용량이 감소가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금 넣어서 되겠느냐. 사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던 거죠. PVDF는 완전히 솔루션 캐스팅인데 SBR은 러버 이멀션이죠. 그래서 솔루션 캐스팅보다는 포인트 컨택트를 쓰자 해서 이쪽에서 이제 파티를 쓰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갔던 것이 아마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결국은 전극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게 만들 수 있느냐가 이제 관점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폴리머 전해질이 앞으로 계속 타겟인데 지금 이제 유심연전지에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폴리올레핀을 찢은 멤브레인인데 이쪽 연구는 뭐 이미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의 이제 아사히 케미컬이나 미국의 셀가드 이런 업체들이 대량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폴리머 젤 일렉트로라이트를 아직도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폴리머 젤하고 젤링 폴리머 쪽은 이제 사실 사라지고 있는 분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번 본자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주얼레이션을 일으킬 때 얼마나 전액이 빨리 웨팅이 되겠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전액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남았을 뿐이고 사실 주얼링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완전히 고체 부분도 전해지는데 이거는 앞에 이 폴리머 젤에는 전에 액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드라이, 싱글 라인 컨덕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현재 그 외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상황에서 0.5mm 진액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죠. 지금 액체에서 쓴 것이 이제 2.0 정도인데 거의 액체 수준에 옛날에는 액체로 두 개 쓸 때 거의 5도 매그니튜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를 육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PEO 타입 전해질을 좀 많이 썼는데 PEO의 뭐 체인 모션으로 이온 컨덕션 한다 그런 뭐 메커니즘들이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제 부족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새로운 컨덕션 메커니즘이라든지 새로운 가설 또 발전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요구되는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가 좀 발전이 되어 왔던 것이 이제 이런 스케일이었는데 과거에 맨 처음에 이제 PEO나 PPEO 타입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지금 나와서 개발이 되고 이게 전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는 이제 액체를 넣는 즉 젤로 갔죠. 젤로 갔다가 액체 젤만 갖고도 또 부족하니까 벨코아라 회사에서 이제 PVDF를 써서 그 안에 가수제를 넣었다가 뽑아내서 볼륨을 늘어놓고 거기에 액체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 들고 나왔었고 그것도 사업화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LG 파워이 한 게 폴리올레핀 멤브레인에다가 젤을 코팅해서 여러 가지 그 멤브레인의 강도하고 비교 전도도를 이제 굉장히 나이스하게 퍼포먼스 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상황이고, 이제 4세대라고 저희들이 말을 붙였는데, 다시 솔리드 폴리머 전환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파란 게 이제 액체고, 빨간 게 솔리드, 드라이 일렉트로라이트인데, 이 상황에서 보시면 거의 빗박해 있고, 고온을 좀 가져오면 오히려 추월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유일하게 그 젤링 폴리머나 젤 폴리머 쪽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웨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이제 표면 처리를 해본 거죠. 표면 처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이해인데 표면 처리를 해보니까 이거는 밑에는 이제 폴리머 멤브레인을 놓고 위에서 이제 전액을 떨어뜨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된 걸 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 처리가 되기 전이고 표면 처리가 후인데 본격적인 차이가 납니다. 표현처리 안 되는 녀석은 상당히 오래 지나도 그대로 웨팅이 안 들어오는 반면에 표현처리 된 것은 50초만 돼도 순식간에 사라지죠. 공자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이슈가 이제 패키지 쪽인데 패키지 쪽에 보시면은 패키지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코어가 있고 알루미늄 코어 그 아래 이제 접착제층이 있습니다. 접착제층이 이제 두 층인데 제가 앞에서 자세설명 안 드렸지만은 그 유층이온 케미스트리는 수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속에 이제 전에 질이 LiPF 수출하는 것인데 수분하고 반응해서 이제
HF라는 산을 만들어냈죠. 이게 HF가 알루미늄 굉장히 어떻게 작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지 속에 수분이 거의 제로로 있기 힘들죠. 수분이 어떻게 있게 되는데 HF의 양도 상당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HF 프로텍션 레이어고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가 맨 속이 이제 전지하고 전지의 안쪽인데 이쪽에 이제 여기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실란트가 있고 이 폴리프로필렌 실란트를 알루미늄에 붙이기 위해서 유레탄 계통이나 폴리오레탄 계통에 접촉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 완벽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액이 이쪽으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면 전액이 스며 들어가서 이쪽 알루미늄 표면을 어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전에 이런 레이어들이 폴리머 레이어들이 얼마나 수분이라든지 전에 A에 대해서 얼마나 블라킹을 할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어주는 접착제층인데 이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고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어차피 전이라는 게. 그래서 바깥에서 수분이 서서히 디퓨전으로 들어갈 텐데 이럴 때 여기 그 접착제층 유레탄 계통 불행하게도 수분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오히려 끌어들이는 통로 같은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지들이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정도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제가 중대형 전지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품때 전지를 넣게 되면 뭐 10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기에 패키징 재료하고 방법이 10년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이자 타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훈련할 때 이렇게 있고 앞에서 그림 보시죠. 탭이 플라스마 탭이 튀어나오는데 이쪽 바깥으로 다 이제 수분이 들어가서 있게 되는 구조죠. 보시면은 이 빨간 거는 밑에 거는 이제 전지를 스토리지 해놨을 때 저기 이제 95% 휴미디티 조건에서 이제 도전하는데 시험을 하는데 근데 강압권 조건 시험하는데 그런 조건에서 굉장히 오래 놔두고 그다음에 그 전지 안에 HF 얼마나 생기느냐 HF의 양이 이제 수분이 얼마나 많이 확산돼서 기어 들어가느냐를 이제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개선되기 전에 상태고 이건 개선되기 후인데 뭘 개선했냐면은 이제 접촉제층을 개선했죠. 접촉제층을 개선함에 따라서 굉장히 현격하게 HF의 양이 증가가 줄어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